문제 중에 뭐 물어보면 있냐 없냐 어렵냐 있냐 없냐 질문도 대답도 어려워. 이제 찾고 있어? 의미 없지. 근데 풀다가 이건 진짜 궁금했다. 안 갖고 오냐? 내가 간지러운 부분은 무조건 긁어줘야 된다. 이거 있어야지. 못 참지 않냐? 참아버리냐 그냥? 아이 괜찮아. 좀 있으면 넘어가 이거야. 어우 진짜. 누구들 말이야 누구들 지금 얘네들은 덜 그래 지금 여서는 기준서 이렇게 둘이 됐어 때려쳐 씨. 이번 폭파시킬 거야 이것들이 씨. 어우 답답해서. 자 봅시다. 자 이 식의 폼이 좀 많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 식의 폼이 많이 등장을 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 x-t의 제곱을 변수가 x이고 t는 상수란 소리겠네. 변수가 x이고 t는 상수야. 요 놈을 최수라는 t의 값과 그거의 최소값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겠지? 설명할 데가 없어. 저 밑에다 설명할게. 그냥 누구냐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x-t의 제곱. 우리가 지금 통계 쪽이 좀 힘든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어. 문자가 많이 쓰여. 이 문자가 의미하는 바만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수학 문제 풀 때도 이게 변수냐 상수냐 요 개념이 너희들이 힘들었단 말이야. 이게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변수가 두 개냐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얘는 변수가 누구냐면 x가 변수입니다. t는 상수야. 다시 평균 2에 대해서 평균 2에 대한 평균에 대해서 평균은 누구가 변수냐고 x가 변수야. 이해되지? 평균은 x가 변수야. 근데 이 전체식은 t가 변수야. 뭔 말인가 싶지? 정적분에 적분 변수가 있어. 정적분의 적분 변수는 적분하고 사라집니다. 정적분에 보통 t가 많이 적어있는데 정적분의 이 t 변수는 식에는 이 큰 식에는 의미가 없어. 정적분은 요놈이 중요한 거거든. a하고 x가 전체 식은 x가 변수라고. 이 정적분은 t가 이 식 안에는 t가 중요하지만 전체 식은 x가 더 중요하다. 얘는 평균을 구할 때는 x가 중요하지만 전체 식은 t가 더 중요한 식이라고. 얘를 가로를 풀면 2x제곱 마이너스 2tx 플러스 t제곱이야. 그럼 얘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 2라는 평균 안에는 x가 변수이니까 x는 뛰쳐나갈 수 없고 t는 상수야. 상수는 뛰쳐나갈 수가 있다고 했지. 기억납니까? 그러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얘 2t제곱은? 기억이 나야 말이지 뭐. 나 원참 바로 대답이 안 나오면 요거잖아. 요거 지금 2y 2ax 플러스 b ax 플러스 b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이게 이제 변수 보는 방법이잖아. 그럼 요놈은 어떻게 나온다고? 얘를 정리할 때 이제 t로 정리를 할 거다고. 이제 이건 t의 식이니까. 그 다음 뭐가 돼? 마이너스 2x t 플러스 2x의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거라고. 이 식은 뭘로 볼 거야? 이제 t로 볼 거야. 얘는 t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이해됩니까? 지금 t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거야. 얘는 t 마이너스 ex의 제곱의 오른쪽 식 이것은 많이 본식이네. vx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즉슨 얘는 t가 ex가 되면서 t가 ex가 되면 주어진 식은 2의 x 마이너스 ex 대신에 m의 제곱. 그래서 본식이지. ex 대신에 내가 m을 적었어 약식으로. x 마이너스 m의 제곱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란 소리지. 이게 무슨 뜻이야? 분상이란 소리가 되겠지. 이 t가 ex가 되면 이 식은 vx가 될 것이고, t가 ex가 됐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요놈의 무슨 값을 올라가?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지. 이때가 어떤 상황이라고? 이 x 마이너스 t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다. 요놈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 t가 2x가 되고 이 전체 식은 vx가 되는 식의 형태라고. 그래서 이 식은 꽤 많이 나오는 식의 형태니까 기억을 해두고 그걸 알면, 자, 풀이 과정은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 실제로는 이런 식이 이제 많이 등장하니까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요 상황에 대해서는 대놓고 알려준 식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요거를 방법은 한번 연습을 하되 이것도 마찬가지 식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항 분포를 이용한 이거의 최소 t의 값의 최소값. 확률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면 ft를 2x-t의 제곱 2-1 이렇게 해서 분산값은 최소값은 분산인 요것이고 이때 t의 값은 평균이다. 똑같은 말이 아니지 그냥? 똑같은 말을 그냥 평균 분산을 여기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고. 이게 다른 분포에 대해서 이 식은 어떤 분포가 있든 간에 이 식은 표현은 써먹을 수 있다 이 말이고, 대신 이항 분포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표현은 꽤 많이 등장하는 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나요? 어떤 얘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이해를 하면 풀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다음은 연속 확률 변수의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었냐면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이 있었어요. 자, 이항 분포를 좀 길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항 분포를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나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항 분포가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을 할 거니까. 다음은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확률 밀도 함수라고 있는데, 그 확률 밀도 함수 중에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러한 식의 폼을 갖고 있는 놈을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했고, 계속 정규 분포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질 거야. 알겠어요? 이항 분포가 많이 쓰여질 거야. 근데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의 밑에 있는 놈이고, 새로운 분포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평균 분산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정규 분포란 말도 계속 나올 건데,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 중에 하나고, 봐봐. 어떨 때는 분포라고 어떨 때는 함수라고 이게 말이 헷갈린단 말이지. 그러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1차적으로. 이해됩니까? 물론 100% 똑같은 말은 아니야. 하지만 똑같은 말로 인식을 하자 이 말이 되겠어. 알겠어요? 정규 분포, 그래프 이런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식을 작성할 거다고? x의 변수 x가 정규 분포 나타나는 문자 m의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할 거라고.
꼭 이렇게 m의 시그마 제곱으로 꼭 표현해 줘야 돼. m은 쓸 거고 시그마 제곱을 표현한 이유는 시그마 제곱을 사용할 게 아니라 우린 시그마를 사용할 거야. 주로 시그마를 사용할 거라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의 특징은 x는 m에 대해 대칭이고요. 양쪽으로 대칭적인 모양이 있어서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체 가장 높은 값은 fm의 최대값. 뭘 알려주는 거? 평균을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fm의 값은 의미가 없어. 여기서 우리는 뭐만 따질 거니까? 넓이만 따질 거야. 뭘 따질 거라고? 넓이 값을 따질 게 아니고 넓이를 따질 겁니다. 그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확률이다 이 말이야.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확률이다. 확률 구하시오, 넓이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실제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없다. 없어가지고 뭐를 해놓은 거다고? 표준화를 시켜놨다 이거지. 넓이를 구할 수 없어서 표준화 시킨 건 아니야.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알겠어요? 넓이를 구할 수 없어서 표준화 시킨 게 아니라 표준화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가 달라? 분포가 다른. 뭐가 다른? 표준화의 의미는 뭐야?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 분포가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얘가 우리가 보통 통계는 다 수로 표현되거든. 수가 크고 작고에 대한 얘기라고. 크고 작다고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은 아니야. 크다 작다가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은 아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내가 상위 1%가 좋은지 하위 1%가 좋은지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 그건 언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줘야 돼. 크다의 의미와 작다의 의미는 수적인 의미지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장에서 그 크다의 의미와 작다의 의미를 다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수치화 시킬 거고 그 분포가 다른 두 자리를 비교를 한단 말이야. 누가 위쪽에 있느냐 누가 더 아래쪽에 있는지 상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해되니? 보통 우리한테는 좀 좋은 표현이 그냥 국어성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국영수 시험을 봤어. 점수가 나왔겠지. 그럼 분포가 있겠지. 평균도 있고 표준 편차도 있고. 다른 분포인데 그 과목 중에 내가 뭐 어떤 과목을 제일 잘 봤냐 이건지. 그게 어떤 과목을 제일 잘 봤냐 점수냐 그 점수가 아니지 사실은. 너희들한테 제일 쉬운 표현은 등급이지. 그걸 세분화시켜서 쉽게 말하면 퍼센트야. 백분율을 보는 거야. 백분율. 알겠니? 상대적인 지표라고 보면 되겠지. 어떤 과목을 잘했냐 이런 내용이 되겠다 이거지. 그거를 하나의 틀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하나의 틀로. 그럼 나의 국어 등수, 수학 등수, 위치, 백분율. 그렇지? 자, 우리는 확률적인 생각이니까 등수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퍼센트적인 개념이야. 알겠지? 수학의 퍼센트, 영어의 퍼센트, 국어의 퍼센트를 하나의 틀 위로 올릴 수 있어서 그거를 비교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게 표준화의 의미입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준화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는 서로 다른 자리를 하나로 다 올려가지고 뭘 계산할 수 있다?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게끔 했다 이거지. 어떤 걸 이용해서 변수를 바꾸는 작업을 했었지. 변수를 바꿀 수가 있었잖아. 아까도 있었잖아. 변수 아까 x를 y로 바꿨잖아. x를 y로 바꾸면 우리는 x의 분포만 알면 y가 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분포를 다 알아낼 수 있다.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위치 판단을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요 놈도 표준화 시켜가지고 한 놈만 만들어 놓은 거야. 한 놈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g라는 변수를 우리는 썼고요. 그 g라는 변수가 평균을 0으로 보냈고 표준 편차는 1로 보내가지고 0, 1의 제곱의 분포를 따른 놈을 표준 정규 분포라 말하고 이 분포에 대해서는 다 분석을 해놨단 말이야. 넓이를 다 구해놨어. 그래서 이 변수를 가지고 우리는 x 변수 값을 계산하겠다 이거지. g는 여가 상수로 돼 있잖아. 정해진 값이고 얘는 문자로 돼 있지. 다시 말해서 얘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소리야. 얘가 있으면 얘가 어떻게 달라지든 관계없이 다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지 우리는 그러면 다 몰라요? 표준화 시켜서 계산할 거다. 표준화 시켜서 다 계산할 거다 이거지. 그렇지? 근데 표준화 되기 전 그림하고 표준화된 그림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 이런 느낌은 똑같아요.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두 개를 상대적으로 그리면 폭이 좁고 넓다는 생각하지만 그냥 하나만 그리면 다 모양은 비슷하게 느낌 못 본다고. 닮음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수함수 그릴 때 마찬가지잖아.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지? 이게 표준화되기 전 모양과 표준화된 후의 모양은 똑같게 생겼다 이거야. 모양은 닮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닮음의 위치라는 것은 두 개가 대응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정중앙은 얘는 m이고 정중앙은 얘가 뭐야? 0이 된다는 소리고. 여기에 A라는 위치가 있을 거고 B라는 위치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이 A라는 위치와 이 B라는 위치는 분명 관계가 있다는 이 소리가 되겠지. 똑같은 위치가 아니야. 관계가 분명히 있지. 그 관계가 어떤 관계야? 표준화시겠다 넣은 관계다 이거지. X랑 M의 관계야. X가 A를 넣으면 G의 위치가 나오는 거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얘를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요놈을 K라 놓겠습니다. 요놈을 K라 놓으면 B는 뭐가 되냐면 B는 어떻게 돼? K가 시그마분의 B 마이너스 M인데 B는 뭐가 되나? M 플러스 K 시그마가 된다 이 말이지. B는 M 플러스 K 시그마야. 다시 말해서 B를 나타낼 때 M 플러스 K 시그마로 우리는 나타내는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 이 말이겠네. 그러면 B를 나타낼 때 이쪽 위치를 나타낼 때 M을 기준으로 K 시그마만큼 표현할 거. K는 상수일 거 아니야. 시그마는 정해진 값이야. 분포마다 M하고 시그마는 다 정했으니까 얘가 잘 보이게끔 정리를 하면 여기에 원 K값이 바로 설정이 될 거야. 똑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똑같은 면적을 갖고 있어. 이 면적과 이 면적은 똑같은 면적이라고. 넓이라고. 똑같은 확률을 갖고 있다. 선생님 넓이, 면적, 확률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 넓이를 구해보자. 확률을 구해보자. 이런 소리야. 이해되니?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똑같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작성을 하겠지. P라고 말을 하고 변수 X가 M 플러스 K 시그마로 작성이 되면 이 넓이나 P 0부터 G가 K까지 하는 넓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표준화되기 전 정규 분포를 표준화로 바꾸면 X 변수를 G 변수로 바꾸면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그 표에 확률값이 나온 것을 분포표라고 불러. 표준 정규 분포표 값들 나온 것을 보고 우리는 이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음을 이해를 하고 식은 맨날 풀 때 이렇게 맨날 바꿀 거야. 근데 이 바꾸는 작업이 약간은 낭비야. 약간의 낭비. 바꾸지 말라가 아니라 원래는 무조건 바꿔가지고 우리는 넓이를 구해야 돼. 바꾼 다음에 우리는 넓이를 구할 거라고 해. 이해됩니까? 요놈은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거를 표를 보면서 넓이를 구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요놈을 보고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왜? 두 개가 같은 그림이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은 뭘 위해서 바꾼 거라고? 넓이를 구하려고 바꾼 거라고. 확률을 구하려고 바꾼 건데 굳이 안 바꾸고 요놈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얘가 이런 의미인지를 알면 바로 문제를 바꿀 수 있을 거다고. 왜냐하면 요놈은 일반 표준화된 놈이니까 모든 놈의 수가 다 똑같아. 얘가 K가 1이면 모든 값이 얘 값은 다 다를 거 아니야. 맨날 다를 거 아니야. 문제마다 맨날 다르겠지. 그러겠지. 근데 이 값은 다 똑같아. 그래서 이 식이 더 의미적으로 의미가 더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두 개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작성을 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작성을 할 거다고. 얘를 K 시그마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 할 거라고. K 시그마. M에서 K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 이거야.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표준화 시키면 이 지점이 0이고
뭐만 나타날 거야? K만 나타날 거야. K 시그마. 요 개념을 이해를 하면 왼쪽 거를 오른쪽 바꾸는 연습도 되지만 요놈을 이렇게 바꾸는 연습, 요놈을 이렇게 바꾸는 연습이 다 돼야 돼. 다음에는 요놈을 이렇게, 우린 지금은 요놈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연습하는데 다음에는 요놈을 이렇게 바꾸려고 연습할 거니까. 이 요식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표는 강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평균, 표준 편차, 강인의 성적 이렇게 나왔네요.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을 A, B, C라고 할 때, 다시 질문 잘 들어야 돼. 잘 맞아야 돼. 나타낸 거 있고 성적의 정균풀을 따릅니다. 얘가 정균풀 따라 3학년 학생 중에서 강인이보다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을 A, B, C라고 했어. 대소관계를 나타내라. 그럼 이 말을 내가 알 수 있는 말로 편한 말로 바꿔놔야지. 강인이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근데 강인이보다 더 잘한 사람을 A, B, C로 놨고 대소관계를 비교를 한 것은 A, B, C가 누가 큰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A, B, C는 뭐야? 강인이보다 잘한 애들이지. 강인이보다 잘한 애들이 많다 이 말은 강인이가 못했단 소리지. 강인이가 못한 게 1등이야. 문제 질문을 강인이 위치로 판단한 게 아니라 강인이 과목 등수로 판단한 게 아니라 강인이보다 나은 애들이 많은 집단인 게 강인이가 못한 순서가 그게 부등호 방향을 바꾸는 게 이 문제 질문이라는 소리야. 엄마인지 알겠니? 그러면 강인이가 갖고 있는 점수를 뭐 시켜라? 얘는 뭐 하라? 표준화를 시켜라 이거지. 표준화 시키면 시그마분의 순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시그마분의 x-m이야. 변수 마이너스 평균이야. 시그마하고 평균이 보통 상수야. 변수는 점수. 평균 65. 얘는 2분의 1. 62분의 시그마분의 52 마이너스 16. 뭔 말하고 있어? 16분의 52 마이너스 뭔 얘기하고 있어? 62 마이너스 52. 18분의 5. 시그마분의 12분의 점수 65 마이너스 56. 12분의 얼마야? 9인가? 4분의 3. 8분의 6. 이래 되네. 그러겠지? 그러면 얘는 누가 점수가 제일 이렇게 순서대로 크네 이렇게. 그렇지? 강인이는 현재 영어를 제일 잘했어. 그 다음에 수학을 두 번째 잘하고 국어를 나중에 잘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질문은 A, B, C 의미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지. 강인이의 위치가 아니고 강인이보다 나은 애들의 비율을 말하고 있지. 자, 이제 이런 유의 문제가 정규분포 문제입니다. 이제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 한 대의 무게는, 자 보세요. 너희들도 앞으로 문제 풀 때 한 대의 무게 제일 간단한 이름으로 우리는 변수 설정을 해 놓을 거야. 제일 간단한 이름으로. 어차피 휴대전화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한 대만 갖고 얘기를 할 거고 조심할 점은 한 대이냐 세 대냐 이건 다른 말이야. 그렇지? 우리가 무게란 말은 귤을 한 개의 무게로 설정할 수 있고 한 박스의 무게를 설정할 수 있잖아. 한 박스에 5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생각을 잘하고 있어야 되고, 자 변수가 앞쪽은 하나만 나올 거고 뒤로 가면 변수가 2개가 등장합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변수가 2개가 등장하면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소리야. 변수 바꿈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현재 무게가 하나고 평균이 요거고 표준 편차 이거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 문장이 나오면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적을 거라고. 조심하세요.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이야. 근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무게가 151 이상 154 이하의 확률 P 151 이상 154 미만 이하 관계없다겠지. 연속이니까 연속 정규분포는 연속이니까 등호 있든 없든 관계없다. 이거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야? 표준화를 시킬 거야. 표준화 P 시그마 분의 2분의 151 마이너스 M 153 G로 문자가 바뀔 거고요. 2분의 153 154 153 문 P 마이너스 1부터 G가 2분의 1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이 그림을 계속 그릴 거라고. 그림 다 똑같이 생겼어. 이 중에 이제 우리는 뭘로 바꿨어? M을 뭘로 바꿨어? 0으로 바꿔야겠죠. 시험조는 됐으니까 이놈을 뭘로 바꿔? 0으로 바꾸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이 위치는 몰라. 위치는 알지만 상대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요 말이잖아. 요 면적 구하라는 소리지. 근데 표에는 어떻게 나올 거라면 표에는 오른쪽만 나왔을 거라고. 요렇게만 나왔다고. 여기 G가 여기 있는 G야. 오른쪽 왼쪽 대칭이니까 오른쪽만 나왔다고. 0.5라는 말은 0부터 0.5까지의 넓이 요 면적이고 0부터 1이라는 말은 0부터 1까지의 면적인데 우리는 왼쪽 오른쪽을 다 뭘로 바꿀 거야? 요거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놈이 지금은 식을 보여주지만은 다음에는 굳이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야. 얘를 이렇게 바꿀 거라고. P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1로 바꿔서 계산할 거고 P 0부터 G는 0.5로 계산할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 이렇게 계산할 거고 두 개를 0.3413 보통은 네 자리로 근사값을 표현해놨고 문제에 따라서 우린 두 자리만 주어질 수도 있어. 연산을 좀 더 쉽게 해주려고 두 자리 한 거고 보통은 다 네 자리. 그렇지? 최근에는 약간 연산을 좀 쉽게 해주려고 두 자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서에서 0. 얼마야? 5, 4, 5, 5, 3, 2, 8 이거는 계산해줘야 돼. 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지? 흐름이 이해되니? 자, 얘는 순서대로 선생님 그대로 순서대로 문제를 읽고 정규분포 나타냈고 질문, 확률,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얘를 표준화시키고 표준화된 놈을 표준화된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얘랑 이코리아에 얘랑 이코리아에 알겠어? 얘를 표준화시킨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요놈의 계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 이 말이고 얘까지 나오면 이 그림을 그리고 요 식은 이제는 안 적어도 되고 안 적을 거고 얘만 보고 그림 그릴 거고 표를 보면서 넓이 계산하겠다 이 말이야. 확률 계산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얘를 작성을 할 때 얘가 153이라고 질문이 어디입니까? 151이라고 151은 여기가 151이고 154는 여가 154야. 상대적으로 적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얼마야?
2가 시그마잖아. 두 칸이잖아. 그러면 요놈은 1 시그마라고. 1 시그마. 얘는 얼마고? 2분의 1 시그마야. 그러면 요놈이 0으로 갔고 요놈은 1 시그마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로 갔고 요놈은 0.5로 갔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림이 지금 요 그림하고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야.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왼쪽 그림을 가지고 중간 생략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알겠나요? 근데 다음에는 너희들 서술형 할 때는 지금은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 꼭 적어야 되는 거 얘 적고 얘 적고 얘는 안 적어도 되고 얘는 바로 연산한 거지. 얘 대신에 이걸 적어도 돼. 얘는 선생님 과정을 보여준 거고. 얘 적고 얘 적고 여기까지는 작성을 해줄 거라고. 요 놈은 정도는 작성을 해줘야 한다고. 그래프까지 요 정도는 작성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건 뭐다?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는 생략해도 된다 이거야. 조금 더 하다 보면 이거 생략해도 된다 이거야. x 좀 애매한데. 왜? 우리는 요 놈을 보면서 얘가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인 것은 판단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은 뭐는 생략하면 얘는 생략할 수 있고 뭐 연산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다고 하면 생략 가능하다 이거지. 뭐만 작성하면 끝나는 거야. 얘 쓰고 얘 그거 얘를 질문이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릴 거고 이 그림 하에 뭐가 보일 거야? 시그마 1 시그마 0.5 시그마 보일 거고 표를 보면서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답을 쓸 거라 이 말이야. 흐름 이해됩니까? 됐어요? 근데 대신 그래서 요 그림은 절대 없애지 마라 이 말이지. 요 그림을 보고 판단하자 이거지. 대신 여기 안에 뭐가 보일 거라고 표준화된 내용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간격을 시그마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어떤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속 시간은 평균이 40분이고 표준 편차가 5분이야. 뭐를 원하고 있어? 접속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속 시간이 x이고 x가 정규 분포 40분에 표준 편차 5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 근데 이 통신망을 이용한 사람 중에서 1000명을 임의로 뽑았습니다. 10,000명을 뽑았어요. 접속 시간이 50분을 넘는 사람의 수를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라는 소리야? 50분이 넘는 사람 수를 구하라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우리는 뭘로 표현될까? 확률로 표현되잖아. 쪽수로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확률하고 쪽수는 또 대응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확률이 50%가 나왔어. 그러면 어째? 5,000명이다 이 말이잖아. 확률하고 인원은 이거 대응 관계란 소리야.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다? x가 50분이 넘는 확률을 구한 다음에 확률에다가 만을 곱하면 답이 나올 거다 이 말이지. 이게 확률 구하라는 문제가 똑같은 거야. 확률과 여기에 있는 인원수는 대응관계 똑같은 말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 그래프 그리고 여가 40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50 이상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하면 좀 더 됩니다. 보통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변곡점이 있어. 변곡점. 이 변곡점이 1 시그마야. 근데 여기는 뭐야? 50은 40하고 5니까 2 시그마니까 이만큼 그리면 돼요. 그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넓이적 생각이 보통은 있단 말이야. 엄청 큰 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 대신 이 정도면 얼마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얼마 안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왔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 안 나왔어. 그거에 대한 생각이라고. 그럼 50은 작성을 할 때 여기는 뭐라 작성할 거라고? 2 시그마라고 작성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위치는 50 이상 여기를 말하고 있다. 이거.
그래서 얘를 pg가 2 이상이라고 작성할 것이고 얘는 어떻게 계산될 거냐면 절반에서 빼기 p 0부터 g가 2까지 계산될 거라고. 이 면적은 없어 표에. 이 면적이 있을 거고 절반에서 이걸 빼줘야 우리가 원하는 이 면적이 나올 거라고. 식으로 내가 그대로 표현한 거고 너희들 풀이야 적으라면 이렇게 작성이 될 거라고. 2는 지금 여기 있어. 0.477이 그러면 0.0228 이렇게 나올 거고 실제 계산하다 보면 비슷한 수가 맨날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면 실제 우리가 이제 0.5, 1.5, 2, 2.5, 3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하면 거의 비슷한 수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같은 수를 가지고 문제화 시켰다 이 말이야. 물론 그러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뭐 0.7, 0.8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0.5, 0.51, 1.5, 2, 2.5, 3 이 정도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다가 뭘 곱해? 만을 곱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단위만 달라지겠네요. 그러겠지. (55번을) 풀어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밀도함수 f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밀도함수가 있어요. 식의 표현은 다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식의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라고 했고요. 이 fx 자체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야. 근데 f 100-x 100 플러스 x 뭘 알려준 거야? 0? 뭘 알려준 거야? 틀렸어. 뭘 알려줬어? 이 식을 보면 뭐가 생각나니? 좀 더 다른 말 없어? 축, 대칭 축 얼마야? 아니 식에서 얼마야? 아니 100 빼기 x 100 플러스 x 100번 나와있는 100 대칭 축이 100이야. 지금 우리는 정기분포 하고 있지? 뭐 하던 소리야? 평균이 100이야. 이걸 알려주라는 거야. 이거 하나 알아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 이게 평균 M 알려준 거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평균 M 알려주고 밑에 식이 뭐야? M이 100이고 M부터 M 플러스 8까지 M부터 M 플러스 8은 어딘지 몰라. 여기가 M 플러스 8이야. 근데 8을 뭘로 작성해야 돼? 얘가 M 플러스 8을 뭘로 작성해야 돼? 시그마로 작성해야 된다고. K 시그마로 작성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P M부터 X가 M 플러스 8을 P 0부터 G가 K로 작성이 되는데 요놈이 0.4772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야? 역으로 0.4772를 보면서 안 나왔네. 0.48인가 보네. 에? (0.477이) 0.48인가 봐. 요놈을 보면서 K 값을 알아내라 이 말이지. 그럼 K는 얼마다? K는 2다. K가 2가 되면서 K가 얼마다? 2이면서 시그마가 얼마다? 시그마는 4다. 이걸 되는 거라고. 거꾸로 온 거지 이제. G 변수를 가지고 넓이를 가지고 원래 값을 알아내라 이거지. K 시그마. 그래서 그 기억을 꼭 해야 돼. M 플러스 K 시그마. K 시그마야. K 시그마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K를 알려줄 거고 시그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라. 시그마는 4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다 구했네 이제.
다 구했으니까 우리는 질문은 다시 요놈을 가지고 P94부터 110까지를 구하라 이 말이고 요놈이 100 94는 6만큼 1.5 시그마 100은 2.5 시그마네요. 여가 94 여가 110 여기는 얼마야? 1.5 시그마 여기는 얼마야? 2.5 시그마 그 사이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이 말이 되겠지? 그럼 1.5하고 2.5를 더하게 되면 1.5하고 2.5를 더하게 되면 0.92 이렇게 계산을 해라 이 말이 되겠지? 어려운 말 아니야. 문장으로 돼 있던 것을 내가 식으로만 바꿨다 이 정도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158번입니다. 두 확률 변수 x랑 y가 있어요. x의 분포가 다르고 y의 분포도 다르죠. 그 다른 분포를 가지고 x는 50부터 k까지 y는 24부터 40까지가 같대요. 넓이가 같다 이 말이지. 넓이가 같다는 거지. 자, 넓이가 그래프가 잘 보이면 그래프가 잘 보이면 이게 연산이 함산할 수 있으면 바로 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되고 실제 여기는 숨겨진 놈이 연산적인 부분보다는 의미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고 하나는 x고 하나는 y야. 근데 x는 평균이 여가 50이고 y는 여가 40이야. 되니? 50에서 k만큼 떨어졌다. 사실 k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지. k가 중요한 게 아니야. 40에서 24까지 왔어. 24부터. 24는 요것이 얼마? 8이 표준 편차야. 16개. 이 시그마만큼 떨어졌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요놈도 이 시그마만큼 떨어져야 되겠다 이 말이지. 됐니? 그러면 얼마가 된다? 20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고 결론적으로 K는 90이 된다 이 말이지. 70이 된다 이 말이지. 얘를 지금 뭐로 다 표현할 거야? 표준화된 식으로 표현할 거야. 오른쪽도 표준화시키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나올 거고 그럼 오른쪽은 뭐가 난다? 0부터 2까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야. 그림을 보면서 오른쪽 왼쪽이 대칭일 거고 알겠니? 그럼 요놈을 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식으로 적을 거냐? 다음에 문자로 얘가 쌍 문자로 나올 거 아니야. 쌍 문자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를 표준화시키면 얼마가 나왔다고? 마이너스 2가 나왔다고.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얘를 보면서 바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얘가 대칭적인지 아니면 같은 위치인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왜? 이 기준이 0을 갖고 얘는 양수고 음수가 되고 0이고 양수 음수가 대칭적이니까 그 값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줄 거라고. 오른쪽 인치 왼쪽 인치 부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고 왜냐면 같은 위치가 두 군데가 나올 거라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해볼까? 함수축 표현으로 계속 등장을 시킬 거야. 문장으로 나온 문제가 있을 거고 이제 함수와 연결시키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게 그래프의 특징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함수의 특징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표현을 해보고 그게 넓이를 구할 것이다. x라는 놈이 평균이 20이고 표준편 4의 전기표를 따릅니다. fk는 x가 k-8부터 k까지 얘를 보면서 우리는 딱 뭔 생각을 해? 요놈이 8칸이구나 생각을 해야겠지. x라는 놈은 전기분포 20에 4의 제곱을 따를 거야. 그럼 이 8칸이 4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이 시그마 간격을 갖고 있다 이거지.
단 조심할 점 평균에서 이 시그마가 아니잖아. 항상 우리는 평균에서 시그마를 표현했고 얘는 그냥 간격이 두 칸이다 이 말이지. 간격이 두 칸. 괜히 표준화된 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항상. x 변수 시그마 k 시그마로 표현하려고 노력한다고. 자 12하고 36은 같냐. 20에서 12만큼 떨어졌고 20에서 36만큼 떨어졌지. 얘가 관계 더 보내. 왼쪽은 얼마야? 2시그마. 얘는 얼마야? 4시그마야. 같은 위치가 아니겠다 이 말이지. 기억은 틀렸다 이 말이지. 그 식으로 어떻게 표준화해서 같은 값이냐 다른 값이냐 요 얘기를 하는 중이야. 그러겠지? 식으로 적으면 4분의 12-20은 음수가 나올 것이고 4분의 36-20은 양수가 나올 거야. 근데 이게 같은 값이면 요놈을 더해서 0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겠지.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이런 식적인 표현을 할 거야. 같은 위치면 요놈이 등으로 표현돼야 되고 반대 위치면 얘를 더해서 0이 돼야 되는 특징이 발생할 거라고. 현재는 안 됐으니까 틀렸습니다. FK는 틀렸어. 기억 틀렸어. 자, 확률 변수 X의 분포랑 FK는 다른 말이야. 조심해야겠지. X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을 건데 얘는 다른 함수야. 헷갈리면 안 되지. 새롭게 만든 함수야. 그러겠지. 새롭게 만든 함수니까 F10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 F10이라는 말은 P12-8이면 얼마야? 12-8 4부터 X가 12까지 이 말이라고. F36은 P36 28부터 X가 36 요 말을 갖고 있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거야. 함수가 달라. 그러면 우리는 뭘 비교해? 요놈이 8칸인 걸 확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요거 두 개만 비교하면 되겠지. 왼쪽 오른쪽이니까 12는 20의 8만큼 왼쪽에 있고 28은 8만큼 오른쪽에 있어. 얘도 2시그마 얘도 2시그마. 얘는 그럼 같다 라는 말이 참이 되겠네요. 두 번째 니은은 K가 24일 때 최대가 된다는 말은 두 칸이니까 가운데가 볼록 튀어났으니까 가운데에 대칭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다시 말해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딱 대칭이면 24만큼 D에서 4만큼 16에서 24까지 와야 돼. 딱 맞다고. 그래서 F24란 말은 24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F16부터 X가 24 참이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 자, 이임의 실수에 대해서 얘는 무슨 말이야? 령 이게 무슨 말이라고? 축을 알려준 거야. 네. 축이 얼마야? 12. 축 10이냐고 물어봤어. 축 12가 맞나요? 축 12가 맞아? 아까 뭐라 했어? F24가 가장 크다고 했지. 24가 크다는 말은 24보다 작으면 작아질 것이고 24보다 크면 또 작아질 거야. 그러겠지? 그래서 이 니은에서 여기 니은에서 그거를 알려준 거라고. 뭐가? 축이 얼마다? 24라는 걸 알려준 거라고. 됐니? 아니 그러면 니은이 안 알려줬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겠지. 니은 알려줬으면 식딱 뭐야 하나는 K를 넣고 하나는 24-K를 넣어야지. F가 아니라 P K-8부터 X가 K까지랑
24 마이너스 K, 24 마이너스 K, 16 마이너스 K부터 24 마이너스 K, 24 마이너스 K. 요 말이잖아, 지금. 그러겠지? 얘랑 얘가 지금 같냐? 이 말이 되겠지. 얘가 지금 같으려면, 현재 얘하고 얘가 같으려면, 자, 처음에 그냥 정규분포에서 안 보이면 다 뭘로 바꿀 거야? 표준화 시킬 거야. 표준화 시킬 거야. 요 간격이 얼마야? 두 칸이잖아. 8. 이 시그마. 얘도 8. 두 칸이잖아. 그럼 표준화 시키면 얘하고 얘가 같으려면 얘하고 얘가 같던지 아니면 얘하고 얘가 부호가 반대이든지 이렇게 돼야지. 엄마 이해되니? 얘하고 얘가 위치가 똑같은지 얘하고 얘가 부호가 반대이든지. 그럼 이해됩니까? 첫 번째로 오면은 K-8하고 16-K가 같으려면 K가 얼마입니까? 24인가요? K가 12? 자, 질문의 의도가 좀 다릅니다, 지금. 질문의 의도가 좀 달라. 이미의 K에 대해서 요것이 성립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나는 요놈이 갖게 되는 K값을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미의 K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K에다 내가 수를 마음대로 넣었는데 이게 무조건 똑같은 값이 떨어지냐? 이 말이겠지. 그러겠지. 이게 무조건 같은 값이냐 물어보고 있는 중이야. 얘랑 얘랑 무조건 같은 값이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요놈을 뭐 할 거야? 무조건 같은 값이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같냐? 특징은 이제 반례를 찾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뭐 K 대신에 아까 잘못 집어넣으면 같은 값이 떨어져 버립니다. K 대신 8을 넣었어. 예를 들어서 K 대신 8을 넣으면 P가 0부터 X가 8까지 하고 P가 8부터 X가 16까지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지? 그럼 전혀 다른 말이지. X는 얼마? 20을 기준으로 가니까 0부터 8까지고 8부터 16까지는 오른쪽이 훨씬 크지. 성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언식에서 우리가 P를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F가 두 칸을 유지하고 있잖아. 총 크기는 8인데 표준화 시키면 두 칸이라고. 요놈의 지금 넓이가 지금 F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그럼 이때 가장 크단 말이야. 그럼 얘가 왼쪽으로 가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대칭적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때 가장 높고 다시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고. 다시 말해서 이때 뭐가 된다? 이때 축 1대다 이 말이 되겠지. 이때가 얼마였냐면 이때가 지금 K-8이고 요놈이 K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니 그럼 K가 얼마가 되는 상황이야? 가운데가 현재 20이니까 K가 24가 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F는 24-X랑 24 플러스 X가 같은 식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식을 지금 24-K만 잡아가지고 이게 축이 10이냐 요걸 대한 판단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연결해가지고 정규분포를 마무리